우리 이 아저씨 잘 알죠? 네, 네. 얼굴 빼고 이제 계좌만 좀 담고 싶은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년간 복리 20% 수익이 났다. 그리고 최대 손실도 20%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 지금에 좋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럼 봐야 될 게 CAGR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연평균 수익률이죠. 그래서 10.88% 수익이었네요. 그런데 최고로 안 좋았을 때 worst year은 마이너스 18%.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순간은 마이너스 19.7%. 그 다음에 여기에 sharp ratio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익률과 이거 드로다운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게 좋은 건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게 0.78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accelerating dual momentum에서 이제 가속 dual momentum이에요. 이거는 수익률이 2배가 됐죠. 그리고 이제 worst year에서도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max drawdown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sharp ratio라는 이 수치가 1.23으로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전략들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전략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수익률, 어, 손실폭, 최대 손실폭,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합성해서 우리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 백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전략들을 알려주는 거는 다 과거의 전략들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미래의 전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으면은 그랬다는 거지. 지금부터 한다고 연 20%를 번다는 뜻은 아니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죠. 자, 제 목표는 이런 거죠. 살아남아서 끝까지 투자하자. 자,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망하지 않아야 한다. MDD가 30% 넘으면은 이제 좀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닷컴이나 리먼 등 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50%간 적이 있다. 그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이 아주 높다면은 해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50%된 상태에서 원금을 복구하려면은 100% 올라야 되죠. 다시 2배를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나 MDD가 마이너스 70%다. 그래서 100만 원 시작했을 경우에 30만 원 남았던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다시 복구하려면은 얼마가 올라야 될까요? 233%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33% 벌기는 아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70% 되기는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파이어 하는 날이 오겠죠. 저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퀀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전략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간단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단하고 좋았던 전략이 이겁니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
네, 가장 좋은 전략. 우리 아들 계좌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비결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한 번씩 알려주세요. 이제 망치 매매법, 네. 네, 사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다음에 20년 후에 일어난다. 이런 거, 강금 매매, 네, 사고 어플을 지워버린다. 잘 아시면서 다시 또 힘든 스프레드시트를 하러 오신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데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쌀 때 사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 쌀 때가 도대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쌀 때라는 기준을 이제 만족하는 정도로 하락하는 게 보통 보면은 짧으면은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싼 기회가 온다는 거죠. 대신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현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포지수 10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20에서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맞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죠. 그러나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은 최소 20년 가져간다 생각하니까 뭐 그냥 두는 거죠. 그랬더니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산 배분. 여러 개를 사면 돼요. 근데 그 여러 개라는 게 어떤 거를 여러 개 사라 이 말일까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럼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될까? 이 자산 배분할 때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자산에 나눠 담아라. 어떤 거를 여러 개 사라고 했을까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진 경우에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를 때 똑같이 오르면은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최대 1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슬과 TQQQ 그다음에 라브를 같이 분산 투자했다 하시는 분, 네, 분산 투자를 아주 잘했죠. 맞죠? 그렇게 10종목에다가 세배 ETF 10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분산 투자를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형주, 소형주, 근데 은행주, 주식 중에서 섹터별로 있죠. 그 섹터별로 이제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자산, 그 대표적인 자산이 네 가지가 있죠. 이제 금, 현금, 주식, 채권.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식 중에서 여러 개로 나눴다.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10년 채권과 30년 채권 나눠서 샀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원자재에서는 원유와 골드, 은 이렇게 나눴다.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셰넌의 도깨비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마법이라고 장기적으로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차트 속에서도 이게 수익이 난다. 이런 마법이 있다고 들어봤죠. 이제 어떻게 하면 리밸런싱을 하면은, 그럼 리밸런싱은 어떤 걸까요? 그 정해진 비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다시 원래 비율대로 다시 맞춰주는 거죠. 차트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이런 거죠. 가상매매잖아요. 50대 50 가상매매 결과. 그렇죠. 가상매매. 이거 어떻게 가정한 거예요? 꼭 가상매매를 하는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 팔고 저점 사고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셰넌의 도깨비 효과라는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맨날 저점에서만 여기 저점에서만 리밸런싱을 해요. 항상.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다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여기 꼭대기에서만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셰넌의 도깨비라는 이 리밸런싱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고점 저점 맞춰서 우리가 리밸런싱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대신에 그냥 가만히 뒀을 때보다 어, 망할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믿지 말자라는 의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